자, 커뮤니케이션 스킬 14주차 2강의 바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트집형 고객입니다. 트집형 고객의 특성은 일단 그냥 사소한 거 딱 걸리는 거 트집 잡는 그런 까다로운 고객입니다. 제일 사실 좀 골치 아픈 고객이고요. 자, 이 고객들은 사실 만나는 경우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고객들한테는 일단 경청 하고 맞장구를 좀 쳐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설득하는 이제 좀 그 고객을 좀 높이 띄우면서 네, 맞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준비 미처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고객을 좀 칭찬하면서 경청하고 맞장구 쳐주고 고객의 말이 맞다라고 얘기하면서 좀 차근차근 고객을 좀 설득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역시 손님께서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고객의 지적이 옳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설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고객들은 일단 이제 그 경청하는 자세, 고객이 얘기를 좀 잘 듣고 좀 적극적으로 사과를 하는 그런 응대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고객들은 좀 DC형 고객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목소리도 좀 크죠. 그 다음에 이런 고객들은 이제 본인들도 역시 이제 좀 목소리 크게 뭔가 이런 것들을 내가 딱 잡아냈다라는 걸 막 어필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런 CD형 고객들처럼 이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트집을 잡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고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런 고객들한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 사태를 좀 빨리 정리하고 싶거나 마무리하고 싶다 그러면 역시 이 고객에게 그런 사과와 함께 뭔가 고객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제시하고 이제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사실 고객의 불만이 컴플레인이 생길 때는 여러분들 같은 그런 이제 특히 처음에 직장 생활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서비스업을 처음에 할 때는 이제 이런 경우는 대부분 다 매니저한테 보고를 하고 매니저가 와서 응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빨리빨리형이죠. 이제 성격이 굉장히 급한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격 급하고 또 확신 있는 말이 아니면 잘 믿지 않는 그런 고객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뭘 시켰을 때 이제 고객이 뭘 요청했어요. 요청했는데 그게 빨리 뭔가 안 이루어져. 그러면 이제 화가 나는 고객들인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뭐 물어봤는데 좀 애매하게 대답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고객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변명하거나 잘 모르겠다 그러거나 뭐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이 고객의 신경은 더욱 날카롭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고객들은 좀 시원하게 뭔가 업무 처리를 딱 하는 것처럼 딱 보여주면 이제 금방 이 고객들은 거기에 만족스럽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들을 만나면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 이런 고객들은 말도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큰 매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고객이 뭘 요청을 하면 이제 가다가 다른 고객이 또 뭐 요청하고 이러면 금방 잊어버릴 수 있어요. 또 항상 매장들이 바쁘게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럴 때는 이제 좀 그런 사항들을 즉각적으로 이런 고객들은 대처를 해서 빨리 뭔가 요청 사항들을 마무리 좀 해줄 필요가 있죠. 특히 이제 ID형인 고객들이 이제 이런 고객들이 많습니다. 말도 빠르고 성격도 급하고 이제 그 빨리 응대가 안 되면 즉각적으로 막 화를 내고 어필을 하는 경우죠. 자, 근데 이런 고객들은 이제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대응하면 금방 마음들이 누그러지는 그런 고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이제 이런 고객들을 만났다 그러면 이제 빠르게 처리를 해주면 이 고객들은 금방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고객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디스크 유형에 따라서 고객의 그런 어떤 대응 방법들을 좀 같이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특성이 뭐고 어떻게 응대하면 되는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고객 응대 시 우리가 어떤 게 좋은 매너냐 이게 중요하죠. 특히 제가 이제 저도 뭐 흔하게 많이 보는 모습인데 우리나라의 많은 서비스직 종사자들이 사실은 친절하지 않습니다. 표정도 별로 없고 심지어는 카페에서 주문할 때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그런 직원들도 있어요. 예, 그냥 주문 받고 계산해주고 그냥 끝. 자, 어, 여러분들 고객이 우리 문을 열고 들어오면요. 무조건 고객한테는 우리가 공손하고 친절하게 인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게 고객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아주 좋은 그런 방법이죠. 그냥 인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고객들은 충분히 우리에게 이제 긍정적인 어떤 반응들을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이 좀 뭔가 기다려야 되는 상황들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좀 편안하게 고객이 좀 안전한 곳에서 어, 기다릴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고객이 이제 만약에 우리 식사를 끝내고 나가 뭐 그러면 이제 고객을 밖으로 나가서까지 배웅하고 인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제가 뭐, 외국에 이제 일 때문에 출장 가고 그러면 제가 사실 가장 서비스 면에서 놀라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매장에 가면 정말 그 종업원들이 굉장히 친절하고요. 들어갈 때 인사 엄청 열심히 하고 나갈 때도 인사 엄청 열심히 하고 뭐 제가 겪었던 이제 그 하나의 가장 대단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제가 도쿄에 이제 출장 갔을 때 그 도쿄에 있는 그 같이 이제 저희 일을 도와주시는 분하고 그 스페인 레스토랑에 간 적이 있었어요. 이제 스페인 레스토랑에 갔는데 그 매니저가 와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갔던 그 파트너분을 굉장히 반갑게 맞이하더라고요. 단골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와서 뭐 이런저런 안부도 묻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하고 얘기하는 거를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 자기 파트너분이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다. 라는 거죠. 한국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뭐 이제 자기가 2년 전에 한국에 어디 갔다 왔다 그러면서 저한테도 이제 아주 반갑게 얘기를 하면서 인사하고 물론 저는 일본어를 못했는데 이제 통역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매니저가 돌아갔는데 좀 있다가 저희에게 음식을 서버를 해준 그 직원이 오더니 한국어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저기 너무 한국에 여기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러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 할 줄 아시네요. 그랬더니 자기 조금뿐이 못한다. 근데 자기가 이제 드라마를 되게 좋아해서 드라마로 이제 한국어를 계속 배우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얼마 전에도 한국에 놀러 갔다 왔는데 어디 갔었는데 너무 좋더라. 그러면서 이제 조금 저희하고 얘기하다가 그러고 돌아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식사를 다 하고 나갈 때 그 종업원 두 명이 매니저와 그 종업원이 나와가지고 문 밖까지 나와서 저희한테 인사하고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보고 이제 출장 잘 마무리하고 잘 돌아가십시오까지 인사하고 저희가 이제 걸어가는데 계속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배웅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제 굉장히 크게 느낀 게, 이렇게 해서 단골들이 많이 생길 수 있겠구나. 고객들이 항상 이런 서비스에 감동하고 또 고객들이 이런 친절을 느끼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을 계속 이곳에 데려오고 이런 거죠. 저도 참 그때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이런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없죠, 사실은. 물론 호텔 같은 경우들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텔 같은 데 가면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고객들하고 행사하거나 뭔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 호텔과 일을 하던 적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유명한 호텔들, 레스토랑들 가면 거기서 일하고 계신 분들 뭐 20년째 막 이렇게 일하고 계신 분들 되게 많아요. 저도 10년 넘게 그분들을 계속 봐온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제가 가면 굉장히 반갑게 인사하고 제가 갈 때도 끝까지 나와서 배웅하고 인사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일들이 있으면 이제 거기 매니저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안부도 묻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뭐 기회 되시면 찾아주십시오. 뭐 이런 것도 합니다. 그만큼 고객들은 이제 그런 서비스에 감동을 받는다는 거죠. 자, 이런 고객이 편안함 느낌과 신뢰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응대하는 것. 이제 아까 제가 그 일본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들이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고객의 요청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라. 이거는 이제 아까 그 저희가 그 고객의 유형에 따라서 대응 방법을 얘기하면서 얘기했었죠. 모든 고객들의 요청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의 요청을 반드시 빠르게 응대해 주는 것.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서비스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네. 저도 그 저는 영업을 좀 이제 젊을 때 사회 초년생부터 영업을 좀 한 7, 8년 정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고객들이 가장 그 좋아하는 영업사원들은요, 약속을 잘 지키는 직원들이고요. 이 약속을 잘 지키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고객이 반드시 신뢰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업에 대한 약속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음식에 대한 질, 맛, 고객에 대한 친절, 이런 서비스의 전 과정들이 바로 고객과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들이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을, 원칙들을 잘 지켜서 뭔가 내가 서비스를 계속 잘 유지한다면, 이제 고객들은 거기에 신뢰를 보내는 거죠. 자, 그만큼 고객의 신뢰를 얻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고객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서비스에 대해서 감동받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매장에 대한 충성 고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고객한테 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고 고객의 안부를 묻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서비스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이 떠나갈 때까지 친절하게 고객한테 응대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비스업에 종사를 해야 된다라면 내가 그렇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으면 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그 모습을 바꾸는 게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먼저 다가가는 서비스. 그게 이 고객 서비스 커뮤니케이션의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고객 대응 시 좀 부정적이고 나쁜 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무표정, 아까 얘기했죠. 귀찮다는 태도, 특히 무표정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는 좀 그런 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이 특히 레스토랑과 카페, 음식점 뭐 이런 데들은 사실은 친절하고 고객 서비스가 좋은 곳일수록 잘 됩니다. 뭐 사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태도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사실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그런 밝은 표정, 긍정적인 표정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자, 고객을 기다리게 하거나 질문에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는다거나 고객이 반복해서 묻게 만드는 것. 고객이 반복해서 뭔가 요구하게 만드는 것들도 다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고객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 고객을 쳐다보지 않는 것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고객의 요청을 무시하고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 자, 고객이 뭐라고 요청하는데 반응이 없고 본인이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다. 라는 건 안 되는 거죠. 고객이 들어왔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절대 안 되는 거죠. 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고객한테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되겠죠. 고객님, 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요거 금방 처리하고 바로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고객을 세워놓고 본인이 계속 딴 거 하고 있다면 그 고객은 그냥 나가버리든지 화를 낼 수도 있는 거죠.
자,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는다. 실제로 이제 고객에게 뭔가 질문을 통해서 고객의 뭔가 고객이 원하는 것이 뭐가 있는지, 고객이 뭔가 망설이거나 이러면 이제 고객이 뭘 원하는지 또 찾는 것이 있다면 그걸 안내해 드리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고객이 뭔가 선택을 못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고객에게 뭔가 이런 것들을 추천해 줄 수도 있어야 되겠죠. 자, 고객이 나가던 말던 상관없다. 예, 그냥 인사 안 하는 그런 곳들 굉장히 많아요, 사실. 예, 그래서 고객이 나갈 때는 고객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안녕히 가십시오, 고객님. 다음에 또 오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무조건 규정 때문에 안 된다. 자, 사실은 뭐 규정이 이제 많은 경우들이 있죠. 그렇지만 때로는 어떤 규정은 조금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고객에게 일단은 뭔가 어, 저희가 정확히 알아보고 한번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보고 서비스 뭔가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일단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거절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안 된다고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통해서 이 부분이 쉽지 않았다를 보여주면 고객은 그런 걸 인정해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규정 때문에 안 된다. 이거는 고객에게 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부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항상 유연성 있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고객 불만 유형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요령. 일단 불만족한 고객 대부분 불평하지 않는다. 네. 자, 불평하는 고객은 사실 우리를 도와주려는 고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불평하지 않고 이제 그런 고객들이 요즘에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SNS에다가 그 불만들을 표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댓글을 통해서 표시하는 겁니다. 자, 요즘은 뭐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뭐 구글 이런 데다가 매장 방문하고 거기다가 서비스 평가를 다 남길 수가 있어요. 댓글로 남깁니다. 그럼 고객들이 거기 보면요. 가장 많은 게 뭐냐면요. 서비스예요, 서비스. 직원이 불친절하다 제일 많아요. 네, 네. 사장이 불친절하다, 직원이 불친절하다. 이게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맛이죠, 두 번째가. 네. 실제로 맛집도요. 서비스 불만이면요. 고객들이 평점 테러를 합니다. 평점 테러를. 자, 그래서 요즘에 불만족한 고객은 불평하지 않고 댓글로 응대한다는 거죠. 아주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그래서 오히려 그 현장에서 고객이 불평하는 고객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의 불평을 이제 서비스의 개선으로 빠르게 반영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고객이 때로는 거친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 불만 내용이 공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건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그런 걸로 상처를 입지 마세요. 그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런 분들한테 대응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었죠. 자, 대부분의 불평 고객은 그 이 즉각적인 어떤 사과, 그 약속, 고치겠다, 시정하겠다 이런 걸로 사실 상당히 많이 해결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들이 만약에 어떤 컴플레인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수정하고 사과하고 고칠 것을 약속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고객에게 줄 수 있는 베네핏을 통해서 이제 고객한테 뭔가 서비스와 이익을 주는 것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잘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항상 고객한테는요, 우리가 뭔가 경청하겠다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고객이 뭐죠? 왕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항상 고객에게 시선에 맞춰서 고객에게 낮은 자세로 그 다음에 고객과 긍정적으로 대하면서 고객의 불평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라는 자세를 항상 유지하고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고객 불만 처리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그 고객 철면 그 불만 처리 프로세스는 경청, 일단 공감과 감사 표시, 사과, 해결 약속, 그 다음에 어떤 그 사안을 다시 한번 분석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처리, 확인과 함께 다시 한번 사과하고 자, 피드백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자, 요거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서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적극적인 경청은 고객의 항의, 경청을 끝까지 듣는 겁니다. 자, 선입관을 버리고 그런 고객이 이럴 것이다 이런 선입관 버리셔야 됩니다. 자,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자, 일단 고객에게 사과하고 감사하는 표시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이런 것들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객의 항의에 대해서 공감, 경청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문제점에 대해서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사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드시 그 불만을 느낀 상황에 대해서 자, 빠른 해결을 약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고객이 불만을 통해서 보였던 관심,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서 약속하고 다시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것들이 정확히 표시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정보 파악. 자,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를 질문을 통해서 그 정보를 얻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고객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지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면 고객이 어떻게 해주는 것이 만족스러운지 직접적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이 스스로가 그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서 이제 가능한 부분은 뭔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보통 컴플레인을 하는 고객들 중에서 특히 이제 트집형 뭔가 이제 꼬투리를 잡아서 끝까지 가는 고객들은 반드시 뭐를 내가 여기서 얻어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질문을 통해서 그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정보를 얻고 그거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수정하고 해결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불만을 처리한 다음에 고객의 처리 결과에 만족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예, 자, 고객 이런 시정 조치를 통해서 고객에게 이런 게 해결됐다. 해결 처리 결과를 얘기하고 그 부분이 만족스러웠는지, 그분이 잘 해결됐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고객에게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피드백 과정은 고객 불만 사례를 전 직원들에게 알리고 동일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전체 매장에서 이런 것들이 공유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이제 문서 작성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 스킬 안에서는 우리는 고객 서비스 관점에서 또 우리가 긍정적인 커뮤니케이션, 여러분들이 학교와 사회생활을 통해서 하는 긍정적인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실 직장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 문서를 통해서 하는 커뮤니케이션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보고서를 쓰거나 뭐 리포트를 내거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문자를 주고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카톡을 보내거나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형태인데 카톡이나 문자를 주고받는 건 대화하는 거랑 사실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예의 바르게 대답하고 질문하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겠죠. 예?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질문하거나 물어보는 사람들은 학교의 교직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교수님들이니까 그런 예의 바른 행동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일단 업무를 위한 문서 작성을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회사 들어가서 사실은 이런 이제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되게 멀고 이제 좀 거리가 있는 얘기고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아주 짧게 그냥 다루고 그냥 넘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업무에 필요한 문서를 확인하고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업무 파악을 통해서 그 문서에 있는 내용들이 뭔지를 내가 정확히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해하고 읽었을 때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업무 수행에 있어서 문제가 없겠죠. 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그 내용들을 반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문서의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문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문서가 어떤 문서들인지, 그다음 어떤 양식을 쓰는 건지, 어떤 양식을 업무에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서로 작성된 내용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 정보를 통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데 반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문서 작성의 절차, 과정, 문서 작성의 형식, 어떤 사항들이 중요한지, 자, 이런 것들을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파악하고 그 형식에 맞게끔 문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문서 작성 시 중점 사항들, 유의 사항들. 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후배 직원들한테 업무에 필요한 문서를 활용하는 것, 문서를 읽고 쓰고 그다음에 문서에 있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정도 수준이 돼야 됩니다. 자, 문서 작성 시 관련 양식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문서 작성 시 그런 관련 양식을 내가 그 상황에 맞게끔 보고에 맞게끔 변형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문서 작성 시 적합한 양식을 개발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그 필요의 상황에 따라서 보고서의 형태들을 변형시킬 수 있어야 된다. 자, 업무 관련 내용들을 글로 정리하고 작성하고 그 정리한 글을 보고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문서로 보고할 수도 있고 이메일로도 보고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보고를 하기도 하지만 글로 작성해서 정리해서 보고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자, 문서의 특성에 맞게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맞게끔 적절한 용어와 문장으로 서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흔히 쓰고 있는 은어, 약어 이런 것들은 업무를 볼 때는 절대 써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올바른 문서 작성을 위해서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앞으로 직장 생활을 통해서 이런 올바른 문서 작성과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요즘에는 뭐 서비스업을 하더라도 결국 여러분들이 매니저가 되려면요. 이런 문서 작성 능력이 있어야지만 매니저가 될 수 있습니다. 보고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반드시 졸업할 때까지 MS 오피스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문서 작성은 아주 기본입니다. 특히 엑셀은 함수를 쓸 수 있어야 되고 표를 그리고 수식을 걸어서 엑셀로 뭔가 문서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워드는 자, 한글과 MS 워드가 있는데 직장에서는 MS 워드를 많이 쓰고요. 관공서에서는 한글을 많이 씁니다. 내가 어디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문서를 쓰느냐가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서를 잘 다루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직무불량관의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학습과 공부를 항상 해야 되죠. 여러분들은 지금 대학교를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학습하지만 회사에 가게 된다면 회사에 내가 또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서 필요한 전문적인 학습과 공부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공부는 여러분들 내가 직장인으로서 일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이 공부는 뛰어놀래야 뛰어놀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공부를 통해서만이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외식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정보들을 얻고 그 트렌드를 파악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전문적인 공부를 항상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직업적인 성장, 개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직업적인 성장들을 이끌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자, 올바른 문서를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요, 글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야지만 그 문장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책을 읽으셔야 돼요. 반드시 책. 그래서 신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인터넷 기사를 보는 건 좋긴 한데요. 인터넷
기사도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걸 배운 사람의 글을 읽어야 됩니다. 그 신문을 읽는 게 제일 좋아요. 책을 읽는 거. 그래야지만 문장력과 어휘력이 늘어납니다.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글쓰기 연습, 글을 쓰는 연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문장을 올바르게 보고서를 쓰려면요, 문장의 형식에 따라서 그 업무적인 내용들을 파악하고 글을 명확하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런 독서와 신문 공부를 통해서 글쓰기 연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여러분들이 영어 역량을 배우는 것은요, 앞으로 세상에선 필수입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서비스업에 종사를 하더라도 앞으로 여러분들의 매장에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역량을 배우는 것은 매우 필수다. 그래서 여러분들 1학년 때부터 토익, 죄송합니다. 토픽이랬네. 죄송합니다. 제가 토익과 오픽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토픽이라고 그랬네요. 자, 토익, 오픽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자, 토익은 문서 작성을 능력을 배양하는데 사실은 기초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읽고 쓰고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토익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려면 토익은 필수인 세상이 됐습니다. 자, 오픽은 회화 능력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영어 회화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그래서 토익 공부를 기본으로 하시고 오픽까지 공부한다 그러면 영어 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앞으로 서비스업도 특히 여러분들 중에서 호텔에 가서 일을 하려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사실 어떤 회사에 취업하든지 이제는 영어와 관련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옵니다. 이미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없지만 요즘에는 여러분들 그 구글 어플리케이션 통해 가지고 저기 시골에 있는 식당까지 찾아가는 외국인들이 생겼어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매장에는 언제든지 외국인들이 방문할 수 있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 역량을 높이는 건 매우 중요하다. 자, 컴퓨터의 활용. 컴퓨터의 활용은요,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문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친숙하고 익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프로그램을 깔고 지우고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프로그램 안에 있는 시스템들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장에서 일을 하면 포스를 사용하게 돼요. 그럼 포스를 잘 다룰 수 있어야 되겠죠. 포스를 가지고 다양한 보고서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리포트들을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매출 분석 이런 것들을 다 포스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자, 호텔에 가면 호텔의 예약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 컴퓨터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만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올바른 업무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문서 작성과 관련돼서도 여러분들의 업무 능력과 다 연결된다는 거죠. 영어는 영어로 이메일을 쓸 수 있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온라인 MD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요. 여러분들처럼 한양여대 나온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도 영어를 하기 때문에 해외 온라인 MD 일을 하고 있어요. 해외 온라인 MD.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자, 컴퓨터 활용은 여러분들이 올바른 문서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될 수 있다. 그런 요즘에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잘 활용하면 다양한 보고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올바른 문서 작성과 연결이 된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학교 안에서 여러분들의 문서 작성은 제가 딱 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메일 보내시고 리포트도 제출을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잘 하셨지만 올바른 이메일 작성과 올바른 리포트 작성을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올바른 이메일 작성. 이메일 제목이 명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떠한 보고서 리포트를 이메일로 제출하는지가 명확하게 제목에 있어야 됩니다. 자, 이메일 자료의 보고 형식. 이메일을 보낼 때 형식이 또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저한테 파일만 그냥 보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중요하지만 이건 이메일 형식에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건 앞으로 회사 다니면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미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누굽니다. 무슨 과 누굽니다. 몇 반 누굽니다. 자, 여러분들 학과 반 이름을 소속을 밝히고 문서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떠한 내용을 제출하는 것이 내용을 설명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자신의 학과 이름, 학번, 그 다음에 마지막 인사 다음에 자신의 학과 학번 이름을 적고 이메일을 보내는 것. 첨부 파일을 첨부해서 이메일을 보내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올바른 이메일 작성의 기본이에요. 자, 올바른 리포트는 자, 어떠한 형태로든지 리포트를 작성할 때는 대학교에서 이제 PPT를 향한 리포트 보고가 이제 기본이라고 거의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표지 형식, 목차에 따른 구성, 페이지 이런 형태들이 보고서의 형태를 갖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표지에는 여러분들의 수강 과목 이름, 과제 제목, 제출하는 주제 제목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학과, 학번, 이름, 담당 교수, 과목, 제출일까지 반드시 표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리포트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업무용 이메일의 형식인데요. 여기 제목이 있죠. 제목이 자, 뭐뭐뭐에 대한 접수 보고. 그러니까 이 제목만 보면 어떤 건의 이메일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목의 이름을 상세하게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안녕하세요. 뭐 여기 이제 소속을 밝히죠. 아레나 특허 법률사무소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헤드라인을 치죠. 헤드라인을 치죠. 자, 그 다음에 본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누가 보냈는지 이름을 밝히고, 자, 소속을 밝힙니다. 밑에 소속 회사 이름이 있죠. 그 다음에 전화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과제 제목을 제출, 과제 제목과 내가 어떤 과목의 과제를 제출하는지가 여기 명확히 적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보고서 형태.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저는 무슨 과 몇 반 누구입니다. 요번에 뭐뭐뭐 보고서 제출과 관련돼서 첨부와 같이 뭐 과제를 제출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누구누구 드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렇게 딱 적어놓고 여러분들은 보내야 되고요. 첨부 파일 제목은요. 과제명, 제출자, 몇 반, 학번. 자, 이런 식으로 명확히 첨부 파일 제목이 제시되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 이메일을 교수님한테 보낼 때 올바른 이메일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직장 가서도 이런 식의 메일 형태들을 쓰고 보고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올바른 보고서 형태는 자, 이런 표지를 통해서 당연히 목차가 있어야 되고, 자, 소목차가 있어야 돼요. 목차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제목이 들어가는 중간 제목 삽지가 있어야 되고, 자, 본문 내용이 이어지는 거죠. 본문 내용이 이어지고, 다시, 자, 컨텐츠의 목차 1, 자, 목차 2에 대한 중간 삽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내용이 진행돼야 됩니다. 자, 이런 식의 보고서 형태를 만들어야 되고요. 자, 표지는 레포트 제목, 그 다음에 명확하게 제목이 또 있어야 되겠죠. 자, 무슨 과제에 대한 레포트. 자, 그래서 본인의 이제 레포트 주제에 대한 제목이 있어야 되고, 자, 제출 날짜 적혀 있어야 되고, 자, 과목, 담당 교수님, 학번, 학년, 자, 이름. 이런 형태로 레포트가 명확하게 어떤 레포트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자, 심지어 이름도 없는 경우 있어요. 이름도 없는 경우. 누군지 소속을 안 밝히는 그런 리포트도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과목의 무슨 리포트인지 표지 보면 전혀 몰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기본적인 보고서 형태를 지켜서 뭔가 자료들을 이제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지금 학교 다닐 때부터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다른 과목을 수강을 할 때는 이런 형태에 따라서 이메일로 과제 제출을 하거나 또는 자, 여러분들 이런 보고서 형태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이런 형식을 갖춰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수업이 오늘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어려운 환경에서 참여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못 보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수업을 끝내야 되는 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일단 아까 그 수업 서두에 여러분들한테 공지해드린 대로 저희가 일단 14주차는 이렇게 해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기말고사는 제가 추후로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중간에 이제 소과제에 대한 결과를 수업에서 제가 설명을 못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조금 간과했었던 것 같아요. 14주까지 차까지 이 소과제를 한다는 거. 그 소과제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메일을 과제방을 통해서 제가 한번 그 설명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메일, 그 다음에 또 뭐 전화, 저한테 문자를 언제든지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꼭 답변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정말 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 수업 듣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좀 더 그런 좋은 내용으로 이제 수업을 해드리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참 미안한 마음이고요. 여러분들 정말 이 코로나가 빨리 잘 진정이 돼서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 유념하시고 조심하시고 자, 우리가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만나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